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월에 일본 오사카 가족여행 갔다 온 얘기 해드릴게요. 먼저 일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타고 오사카로 갔고 체크인 후 도톤보리에서 밥 먹었습니다. 토요일은 오사카 주유 패스 이용해서 시내 둘러보았고 일요일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알차게 놀았습니다. 돌아올 때 다른 점은 오사카항에서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김해공항에서 제주항공 편도만 끊어서 오사카 갔고 오사카까지 1시간 10분 정도 날아갔습니다. 하루 2기가씩 4일짜리 유심 사서 갔고 부족함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제주항공, 피치항공, 춘추항공은 간사이 제2터미널에서 내립니다. 보통 시내로 나갈 때 열차 타러 제1터미널로 많이 가시는데 저희는 리무진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캐리어 들고 많이 움직이기 힘든 점도 있고 예전에는 실물 바우처 받으러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엔 다 QR코드로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해서 제2터미널에서 리무진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배차는 30분 간격으로 있었고 남바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출구로 나와 이정표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제 기준으로는 열차보다 쾌적하고 편했고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시티 에어터미널에서 내린 후 동쪽 출구로 나가면 저희가 묵을 호텔인 오사카 남바 에키마에 타워점이 나옵니다. 호텔은 24년 12월에 오픈해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었고 체크인은 기계로 한국어 설정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층용 저층용 총 12대가 있었지만 그만큼 객실도 엄청 많았습니다. 객실은 엄청 좁았지만 침대 밑에 공간이 있어 캐리어를 넣어두면 되고 깔끔하고 있을 건 다 있었고 고층이라 경치도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몇 가지 시설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4층으로 가면 스파가 있어 피로를 풀 수 있었고 호텔 안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늦은 밤에도 편의점 왔다갔다 하기 편했습니다. 코인 세탁방도 있었고 헬스장은 유료 시설이었습니다. 대충 짐 정리한 후 도톤보리로 이동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고 신호등 몇 개 지나서 강 따라가면 도착해서 길 찾는 건 편했습니다. 저희는 이치란 라멘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닭고기 육수라 넘어갔습니다. 가다 보면 오사카 인증샷으로 많이 찍는 글리코상도 보였습니다. 이치란 라멘은 돈키호테 관람차 옆에 있어 찾기 쉬웠습니다. 저희는 9시쯤 도착했는데 줄이 길어서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라멘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저는 계란과 차슈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진한 고기 육수와 비법 소스로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어 일본 오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식으로 바로 옆에 있는 아치치온포에서 타코야키 먹었습니다. 겉에만 익히고 속은 설익은 반죽 느낌인데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뜨거우니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식혀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포장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사카 주유 패스를 이용해서 오사카 시내 둘러볼 겁니다. 예전에는 실물 바우처를 받아야 해서 이동하고 줄 서서 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돼서 편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문 여는 식당이 없어서 24시간인 스키야 가서 아침 식사했습니다.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인데 다양한 덮밥, 카레, 샐러드 등등 팔고 있었고 든든하게 아침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유패스 이용해서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예약하러 갔습니다. 위치는 돈키호테 옆에 부스에 있고 10시 오픈인데 20분 전에 가서 저녁 시간대에 예약했고 시간 남으면 돈키호테 구경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에서 나왔는데 오사카 성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당황했는데 바로 앞에 열차가 있어서 바로 탔습니다. 열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고 오사카 성 앞까지 내려줘서 한 번쯤 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사카 성은 우리나라와 악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을 재건축한 성입니다. 입구에 길게 줄 서 있는 게 매표소에서 표 사는 줄이고 주유 패스는 옆에 QR코드 찍으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천수각은 8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로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타고 올라갔습니다. 외부는 성이지만 내부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8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5층부터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빠르게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구경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벚꽃 명소인데 겨울이라 딱히 볼 건 없었고 우메다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단 점심 먹으러 교카츠 모토무라 루쿠아점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30분 정도 대기하다 들어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레어였고 취향에 맞게 구워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 먹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여긴 야경이 예쁜 곳인데 주유 패스로 3시까지만 무료 입장이라 그 전에 입장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경치를 즐길 수 있지만 한층 더 올라가면 뻥 뚫린 곳에서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아쉽긴 했지만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반대편 건물에 주유패스 사용 가능한 천공미술관이 있다길래 가봤습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작품 관련 3D 영상을 10분 정도 관람한 후 작품을 보니 더욱 웅장하고 멋진 느낌이었습니다. 주유패스로 공중정원 오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왔더니 갑자기 비가 와서 급하게 숙소로 돌아가 편의점에서 어묵이랑 간식 좀 먹으면서 쉬었습니다. 원래 츠텐카쿠랑 리버크루즈 타고 야경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쉬다가 출출해서 야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숙소 근처에 카이센 몬자 에비조라는 식당으로 갔고 여기도 한 20분 정도 대기하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블릿으로 몬자야키랑 토핑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셀프로 만들어 먹는 식당이었는데 저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약간 죽처럼 생겼는데 꾸덕하고 재료는 아삭아삭하게 살아있어서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재밌고 맛있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여기 식당이 흡연 가능 식당이라 담배 냄새가 단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일 기대했던 유니버스 스튜디오로 가는 날입니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C 시즌에 갔고 익스프레스 패스는 입장권이랑 합치면 너무 비싸서 그냥 힘들더라도 기다리자 해서 안 샀습니다. 입장은 홈페이지에 오픈 시간 확인하신 후 1시간에서 30분 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공식 어플 까셔야 지도랑 어트랙션 예상 대기시간 나와서 편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패스권으로 닌텐도 월드 확약권을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오픈런을 하시거나 적립권 발급 방법을 숙지하셔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픈 시간이 9시였고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지하철에서부터 사람이 많이 있었고 나오자마자 놀이동산의 분위기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인증샷으로 많이 찍는 지구본도 보였고 30분 전이었는데 이미 입장이 가능했었고 들어가자마자 슈퍼 닌텐도 월드 적립권부터 받았습니다. 유니버셜 안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저희는 먼저 미니언 파크로 갔습니다. 안에는 온통 미니언즈들로 잘 꾸며져 있었고 아직 오픈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놀이기구 스릴 즐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미니언즈는 미니언즈가 되는 보디 체험 같은 느낌이라 놀이기구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스릴 있는 놀이기구도 많지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라기 공원 조스 탔는데 둘 다 배 타고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느낌이고 공룡과 상어가 엄청 생동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빠르게 타고 난 후 점심시간 전에 미리 밥 먹고 남들 식사하러 갔을 때 놀이기구 타자에서 식당 오픈하자마자 바로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당 앞에 QR코드로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고 가셔야 입장 가능했습니다. 런치 메뉴가 있어 그걸로 주문했고 소고기, 치킨 스테이크가 있어서 배부르게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 슈퍼 닌텐도 월드 적립권 저희는 점심시간대에 예약해서 시간 맞춰 입장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오면 게임 세상에 온 것 같고 엄청 신기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동키콩 트램카 타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 없겠지 생각했고 저희가 갔을 땐 사람이 없는 편이라 다른 놀이기구들은 30분에서 40분만 기다리고 탔었는데 여긴 2시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셜 장점이 대기줄에도 구경거리가 가득했고 레일 끊어지는 연출, 튀어나오는 연출 진짜 퀄리티 좋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시 어드벤처 타러 갔습니다. 대기줄부터 마리오 게임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그냥 요시 카트 타고 이동하면서 한 바퀴 둘러보는 건데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 쉬는 느낌으로 탈 수도 있고 어린아이랑 같이 타기도 좋고 구경하면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닌텐도 월드에 사람은 많지만 꼭 시간 내서 구경하시면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습니다. 나왔는데 워터월드 쇼할 시간이길래 잠깐 쉴 겸 쇼 보러 갔습니다. 간단하게 간식도 사서 갔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일본어 대사였지만 복장, 리액션 보면 내용 얼추 이해 가능했고 불 나오고 물 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어플로 공연 시간 확인하시고 시간 맞으시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리포터 에어리어로 이동했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인 스케일과 세세한 디테일이 마법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호그와트 성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트랙션 타러 성 안으로 들어오면 대기줄에서부터 영화에서 보던 호그와트 성에 들어온 느낌이었고 구경하고 사진 찍기 좋았습니다. 어트랙션은 VR 체험 느낌이고 잘 꾸며져 있어 재밌지만 너무 빙빙 도는 느낌이라 멀미 나오니 참고해주세요. 나가기 전에 성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원더랜드의 스누피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마지막으로 코난 라이브 쇼 보러 갔습니다. 3D 영상과 사람들이 같이 연극하는 공연인데 이건 크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이젠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못 넣었지만 간식거리도 많이 먹었었고 할리우드가 야간에 레일이 빛나면서 유니버설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어서 마무리로 타는 게 목표였는데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15,000보 정도 걸었었는데 대기하느라 서 있었던 시간도 많아서 힘들었지만 엄청 재밌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식당가에 있는 스시로에서 초밥 먹었습니다. 태블릿 한국어 설정이 가능했고 음식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5일 호라이가 보여서 포장해 갔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숙소 돌아가기 전에 꼭 포장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돌아가는 지하철에선 너무 힘들어서 영상도 못 찍고 숙소 돌아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니 바로 기절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체크아웃 하기 전에 돈키호테 면세 쇼핑하러 갔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돈키호테는 밤 늦게까지 사람이 많고 늦게 가면 인기 있는 상품은 품절되어 있어 아침 8시에서 10시 정도가 사람도 없고 물건도 꽉 채워진 상태라 쇼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면세 받을 땐 구글에서 돈키호테 쿠폰 검색하시고 링크 들어가 추가 할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먹을 곤약 젤리 몇 개 담았습니다. 체크아웃하고 오사카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갔고 지하 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먹었습니다. 저는 장어덮밥 정식 시켜서 먹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하철 내린 후 배 안에서 먹을 간식 사러 편의점 들렀습니다. 항 주변엔 아무것도 없으니 지하철 내리시면 근처에 들어가시면 되고 일본 여행 마지막 편의점이니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역에서 항까지 도보 15분 정도 걸어갔고 멀리서 저희가 탈 펜스타 크루즈가 보였습니다. 오사카항으로 들어가면 1층에 간단한 카페가 있었고 표는 미리 예약해서 기계로 체크인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간단하게 자판기랑 쉴 공간, 바깥 경치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간 돼서 배 타러 갔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먼저 짐 놔두러 방으로 갔고 저희는 편도 기준 75,000원 추가해서 디럭스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고 창밖으로 오션뷰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편하게 씻을 수 있었고 TV도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 끊기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배안 주요 시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 쉴 수 있는 공간과 레스토랑이 있었고 조그맣게 술과 담배, 화장품 파는 면세점, 미리 예약하면 쓸 수 있는 노래방과 가족탕, 편의점에는 일본 제품과 우리나라 과자, 음료 등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룡 목욕탕이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 내부도 찍어봤습니다. 바다를 보며 씻을 수 있는 큰 탕과 찜질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정수기와 쉴만한 공간, 저희가 묵을 객실이 있었고 디럭스룸 이상의 승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 여기서는 와이파이, 커피랑 티, 간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간단한 뽑기도 있었습니다. 3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간단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고 밖으로 나가 경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입구에서 식권 구매할 수 있고 메뉴는 한식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맛도 좋았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카페에서 가볍게 한잔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날엔 고요했는데 새벽에 엄청 흔들렸지만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만큼 한국어도 잘 돼 있어 여행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인기 있는 식당들은 회전율은 빨랐지만 기본 30분에서 40분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면서 릴스 보고 하니까 하루에 데이터 1.4기가씩은 쓴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하루 시간 내서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으면 실제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펜스타 크루즈는 배 안에서 1박이라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룸 업그레이드 안 하면 저렴하게 일본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인실 기준으로 여러 사람들과 자고 공용 화장실 이용 등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기 끝.